글쓰기가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다 압니다. 문제는 글 한 편 완성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점이죠. 저도 생각만 하다가 본격적으로 글 쓰기까지 3년은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꾸준히 글을 쓴 사람에게 글쓰기는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생각보다 큰 부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 간단한 걸 시작하지 못하세요 라고 질책하기보다는 글쓰기를 시작하기까지의 어려움을 전부 없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자의 목표에 따라서 어떤 글쓰기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좋은지 제가 7가지 글쓰기 플랫폼을 분석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지난 7년간 콘텐츠를 만들면서 인스타그램, 브런치,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카카오 페이지 등 주요 글쓰기 플랫폼을 모두 경험했고 23년 8월부터 팀장급 마케터분과 팀을 이뤄서 워드프레스로 수익형 블로그도 운영 중입니다. 글쓰기 플랫폼에 대한 이해는 국내에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니까 이번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글쓰기 플랫폼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글쓰기 플랫폼은 수익형 블로그의 대표적인 두 곳, 워드프레스와 티스토리예요. 사적인 이야기는 하기 싫고 오로지 수익을 위해서만 글 쓰고 싶은 분들은 이 두 플랫폼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워드프레스를 운영한 지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6개월 정도 넘어야 수익이 날 줄 알았는데 지금도 월에 한 $20 정도는 충분히 벌고 있습니다. 방법을 알면 어렵지 않은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워드프레스를 할지 티스토리를 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둘의 차이가 꽤나 크거든요. 워드프레스와 티스토리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워드프레스는 온라인에 내 가게를 직접 차리는 거고 티스토리는 카카오라는 주인에게 프랜차이즈 가게를 임대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내 가게를 차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그만큼 힘이 들어갑니다. 반면에 프랜차이즈 가게를 열면 본사에서 인테리어나 메뉴, 물류 같은 장사에 필요한 걸 다 제공해 주니까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본사와 수익을 나눠야 합니다. 딱 이게 워드프레스와 티스토리의 차이예요. 그럼 워드프레스부터 장단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워드프레스의 최대 장점은 내 사이트를 최적화해서 상위 노출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구글에서요. 우리가 글을 올리면 구글에서는 그 문서의 품질을 판단해서 상위 노출을 해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이걸 고려해서 내 사이트를 약간의 코딩을 통해서 구글이 선호하는 방식대로 최적화하면 상위 노출될 확률이 올라가요. 이거를 구글 SEO 최적화라고 부릅니다.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해서 애드센스 수익을 노린다면 최종적으로는 구글 상위 노출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구글은 네이버와 다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상위 노출된 글을 자주 바꾸진 않아요. 네이버 놈들은 거의 하루 단위로 바꾸잖아요. 애드센스로 수익으로 월에 몇백, 몇천 벌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구글에 상위 노출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워드프레스가 이렇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단점도 분명해요. 첫 번째는 기초적이지만 그래도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검색을 통해서 고수들이 알려준 대로만 하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따라 했고. 근데 코딩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거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그것마저도 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단점이고 두 번째는 초기 비용과 월 고정비가 좀 든다는 점이에요. 제가 워드프레스는 온라인에 내 가게를 차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가게를 차릴 때 돈이 드는 것처럼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개설하려면 초기에 10만원 전후의 비용이 들어요. 이후엔 월 3만원꼴로 고정비가 나갑니다. 물론 내 사이트에 어떤 기능을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더 지불할 수도 있어요. 부수입을 노리고 시작하는 수익형 블로그 운영에서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거는 꽤나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게 워드프레스가 갖고 있는 단점이죠. 그럼 이제 이어서 티스토리의 장단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티스토리의 장단점은 워드프레스와 정반대입니다. 일단 티스토리의 최대 장점은 시작하기가 쉽다는 점이에요. 코딩을 할 필요도 없고요. 딱히 비용도 안 들고요. 노트북과 인터넷, 카카오 계정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최소 며칠은 투자해야 하는 워드프레스와 비교했을 때 이건 티스토리가 갖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건 그만큼 차별화하기가 어렵다는 걸 뜻해요. 티스토리의 첫 번째 단점은 카카오에서 만들어준 형태로만 사이트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구글 검색 최적화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SEO 최적화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운영할 수 있는 워드프레스와 다르게 티스토리 운영은 오로지 키워드 잘 뽑고 글을 잘 쓰는 걸로만 승부 봐야 돼요. 이건 사실상 키보드 하나 잡고 수많은 글쓰기 고수들과 맞짱을 뜨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점이고요. 두 번째 단점은 카카오의 관리 이슈예요. 이것도 굉장히 핫한데 티스토리 블로그 수익은 카카오의 광고 배분 정책에 따라서 함께 변합니다. 실제로 카카오는 23년 6월 27일부터 티스토리 자체 광고를 신설해서 개별 블로그 상단이나 하단에 노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말이 어려운데 이거는 직접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해보지 않은 분들에겐 별거 아닌 공지처럼 보이지만 티스토리 블로거들에겐 진짜 복창 터지는 말입니다. 블로그의 상단이나 하단이 가장 높은 수익이 나는 공간인데 그곳에다가 티스토리 광고를 붙인다는 건 사실상 수익을 가져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저희 팀이 티스토리가 아니라 워드프레스를 선택한 것도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열심히 키운 블로그를 카카오한테 맨입을 갖다 바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22년 10월에 카카오 서버가 터졌잖아요.
이때 티스토리 블로거들도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서버가 터져서 티스토리 접속이 안 됐고, 그러면 상위 노출이 밀려났고, 또 그동안 광고 수익도 배분 못 받았겠죠. 이런 식으로 카카오의 서버 문제가 티스토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마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이면 100 카카오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시면 워드프레스와 티스토리의 장단점이 명확하다는 게 느껴지시죠? 끝에 제가 티스토리의 단점을 좀 길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전히 티스토리 블로그로 월에 몇백씩 가져가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가볍게 시작할 거면 티스토리를 먼저 하고 장기적으로 진짜 제대로 해볼 거면 워드프레스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아니면 티스토리를 통해서 수익형 블로그의 세계를 경험해보고 워드프레스로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워드프레스에 돈을 투자하고 코딩을 배우는 건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에 보니까 워드프레스와 티스토리 관련 유료 강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대로 유료 강의부터 듣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료 정보를 바탕으로 운영해보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본 다음에 유료 강의를 듣는 게 좋아요. 사실 저희 팀은 유료 강의 안 듣고 3개월에 월 $20까지 큰 어려움 없이 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 결국에 애드센스 수익도 키워드 잘 잡아서 체류 시간 높게 나오도록 좋은 글을 쓰는 게 그냥 장땡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비싼 강의를 통해서 노하우를 습득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 뭐 50편, 100편 써보면서 내 글쓰기 실력을 높여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워드프레스와 티스토리의 비교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글쓰기 플랫폼으로 넘어가 볼게요. 워드프레스와 티스토리에 이어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글쓰기 플랫폼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입니다. 이건 제가 한 1년 넘게 운영해본 플랫폼이고 이 플랫폼은 현직자로 일하고 계시거나 나만의 관심 분야가 있는 분들에게는 진짜 강추입니다. 이름이 너무 기니까 제가 그냥 네프콘이라 부를게요. 네프콘은 콘텐츠가 올바른 가치로 평가되고 공유되는 곳이란 슬로건으로 만들어진 글쓰기 플랫폼입니다. 창작자는 퀄리티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구독료를 내고 그 콘텐츠를 보는 시스템이에요. 구독료를 내고 이메일을 받아보는 유료 뉴스레터 아시죠? 그 시스템을 글쓰기 플랫폼으로 옮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내 마음대로 구독료 책정이 가능해요. 실제 가보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구독료를 받는 창작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창작자 미팅도 가봤는데 억 단위 매출을 올리는 분들도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포털에 꾸준히 노출되기 때문에 조회수 확보가 꽤나 가능해요. 그리고 네이버가 미는 플랫폼이라서 지원도 활발합니다. 근데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돈을 받고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압박감이 일단 장난 아니고요. 마음 편하게는 절대 글을 못 씁니다. 그리고 또 경제나 투자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구독자를 뭐 엄청 많이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요. 가격을 엄청 싸게 하지 않는 이상.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나만의 관심 분야가 있고 매주 꾸준히 글을 쓸 수 있다면 네프콘은 매력적인 선택지예요. 오랫동안 하고 있는 취미가 있거나 현직자로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분은 조금만 열심히 활동해도 월에 50만 원 정도는 금방 벌어 가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내가 쓴 철학 에세이를 돈 내고 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꾸준히 활동하다 보니까 유료 구독자가 90명 가까이 쌓여서 한 달에 50만 원 넘는 수익이 실제로 들어왔었습니다. 밖에서 뼈빠지게 구독자를 끌어와야 하는 뉴스레터보다는 네이버라는 든든한 아군과 함께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네이버가 우리의 영업 마케팅 팀이 돼서 쿠폰도 싸주고 뭐 알람도 보내주고 구독 해지 방어도 해주거든요. 대기업은 다르긴 다릅니다. 그 퀄리티에 자신이 있다면 보상 없는 곳에서 글 쓰지 마시고 네프콘에서 구독료 받으면서 재미있게 글 쓰는 걸 추천드려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글쓰기 플랫폼은 브런치 스토리입니다. 내 삶의 이야기로 에세이를 써보고 싶은 분들에게 여기 강추해요. 브런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작품이 되는 곳이라는 슬로건을 가진 플랫폼이라서 주로 에세이가 올라오고 에세이를 읽어주는 독자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장점부터 요약해드리면 매년 출판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출간 기회를 얻기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작가를 응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수익 구조도 만들어졌습니다. 일상 에세이를 쓰는 곳이라 부담 없이 글을 쓸 수 있어요. 근데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 작가 심사에 합격해야 활동이 가능합니다. 진입 장벽이 좀 있는 거죠. 또 뭐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 대비 사용자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광고 용도나 마케팅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건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브런치 스토리의 매력은 내가 열심히 쓴 글을 세심히 읽어줄 독자가 모여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든 뭐 상품을 팔아보려고 난리가 난 다른 플랫폼들과는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요. 글 쓰는 재미로만 본다면 저는 브런치 스토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브런치 스토리 어플과 사이트의 글쓰기 인터페이스도 좋고 읽을 때 가독성도 좋아요. 실제로 웹 디자이너들이 브런치의 웹 디자인을 극찬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자신을 뽐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호흡대로 되게 진솔하게 글을 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글쓰기 수업을 할 때마다 처음 글쓰기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브런치 스토리를 가장 먼저 추천드려요. 작가 심사를 거치면서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내 삶에서 찾은 이야기로 퍼스널 브랜딩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거든요. 좋은 기회가 오면 종이책 출간도 할 수 있고요. 저도 브런치에서 활동하다가 책을 출간해서 작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 사람입니다. 내 삶의 이야기로 에세이를 써보고 싶다면 브런치 스토리를 적극 추천드려요.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글쓰기 플랫폼은 인스타그램이에요. 뭐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근데 글쓰기 플랫폼을 이용할 땐 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최대 장점은 만들기 쉬운 짧은 콘텐츠만으로 몇 만 명, 몇 십만 명에게 닿을 수 있는
가성비 최강의 글쓰기 플랫폼이라는 점이에요. 근데 물론 단점도 있겠죠. 일단 요즘에는 광고 비중이 높아져서 자연 성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야 계정이 성장 가능해요. 그리고 콘텐츠의 호흡이 짧아서 사람들의 리액션을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최단 기간의 성과를 내고 싶다면, 내가 당장 팔 물건이 있다면 일단 인스타그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 인스타그램은 자신들이 어떤 기준으로 콘텐츠들을 선별해서 알고리즘에 태우는지 추천 알고리즘을 이미 다 공개했거든요. 사실상 콘텐츠 제작의 정답을 알려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열심히 공부만 하면 특별한 재능 없이도 누구나 1만 2만 계정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효율이 좋은 만큼 경쟁도 치열하겠죠. 광고도 많고요. 그래서 주 2, 3회 업로드하면서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인스타그램에서 광고 없이 콘텐츠만으로 1.6만 팔로워를 확보하면서 나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계정을 더 성장시키려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퍼날라서 대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걸 잘 알지만 유명한 사람들의 명언이나 유튜브에서 컨텐츠를 퍼와서 제 계정에 올리는 게 내키지 않아서 저는 차근차근 운영 중이에요. 뾰족하게 계정을 드러내야 퍼스널 브랜딩이 가능한데 계정을 키우려면 대중적인 컨텐츠를 올려야 한다는 점에서 저는 인스타그램이 조금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미지나 영상을 다루는 데 익숙하고 짧은 글로 빠르게 성과를 내서 재미있게 글 쓰고 싶다면 인스타그램만한 곳은 없어요. 여섯 번째 글쓰기 플랫폼은 유튜브입니다. 아니 유튜브는 영상인데 글쓰기 플랫폼이라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가 쓰는 글을 대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유튜브도 넓은 의미에서 글쓰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이 필요 있나요? 유튜브는 가장 파급력이 큰 모든 플랫폼의 끝판왕입니다. 광고 수익, 브랜딩 효과, 비즈니스 구축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에요. 우리가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는 이들은 대부분 유튜브에서 성공한 사람들일 정도로 유튜브의 파급력은 다른 플랫폼 대비 상대가 안 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죠. 일단 나를 드러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고 영상 제작에 허들이 높다는 점이에요. 다른 플랫폼 대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 경험상 유튜브 채널의 파워는 생각 이상이에요. 단적으로 제가 비교해드리면 2,500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이 글쓰기 유튜브 채널이 제 인스타그램 1.6만 계정보다 훨씬 더 큰 광고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콘텐츠가 대박나서 10만, 20만, 100만 도달이 나와도 대부분 팔로워가 느는 걸로 끝나요. 근데 유튜브 영상이 그렇게 터지잖아요? 그러면 조회수로 돈 버는 건 물론이고 내 상품을 팔아서 단숨에 몇 백만 원의 수익을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글로 쓴 내용을 대본으로 이용해서 유튜브 영상 제작을 해보는 걸 저는 강력히 추천드려요. 기초적인 영상 편집만 할 줄 알아도 내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얼마든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얼굴 노출이 가능하다면 저처럼 직접 출연해서 편집에 드는 시간을 줄이면서 계정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저도 편집에 드는 시간이 한두 시간밖에 안 됩니다. 전업 크리에이터를 꿈꾼다면 뒤로 미루지 마시고 유튜브 채널부터 꼭 운영해보세요. 이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글쓰기 플랫폼은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익숙하니까 장단점부터 빠르게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로 가장 좋은 건 4천만 네이버 사용자들과 접점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긴 텍스트 위주의 플랫폼이라서 뭔가 판매할 때 신뢰도를 얻기에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큽니다. 일단 네이버 정책 변화에 따른 변수가 굉장히 크고 저품질이 걸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마케팅 채널이기 때문에 경쟁이 정말 심합니다. 또 상위 노출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사전 지식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제가 가장 늦게 블로그를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에세이 쓰기, 퍼스널 브랜딩, 상품 판매, 홍보, 애드포스트를 통한 수익 창출 이런 것들을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즉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분명 네이버 블로그의 큰 장점이긴 하지만 반대로 보면 네이버 블로그는 어떤 것도 뾰족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이런 점에서 네이버 블로그는 아무것도 정한 게 없고 일단 글을 써보고 싶은 분들에게만 추천합니다. 글 퀄리티에 자신 있는 분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가서 글 쓰시고 내 이야기로 에세이 쓰고 싶은 분들은 브런치 스토리로 가시고 이미지를 잘 다루고 짧은 글을 선호하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으로 가시고 웹소설을 쓰고 싶은 분들은 웹소설 사이트로 가시고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다면 워드프레스나 티스토리로 가세요. 그런 다음에 난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만 네이버 블로그부터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시작하면서 무작정 글만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에세이 쓰기, 퍼스널 브랜딩, 상품 판매, 홍보 뭐든 하나의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블로그를 공부하면서 운영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명확한 목표가 생기면 나의 목표에 맞는 글쓰기 플랫폼을 선택해서 그거를 메인으로 운영하면서 서버로 네이버 블로그를 함께 운영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방법이 2023년 11월 현 시점에서 가장 현명하게 글쓰기 플랫폼을 고르는 방법이에요. 나에게 맞는 글쓰기 플랫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동시에 운영하면 최고의 효율을 내는 글쓰기 플랫폼 조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혼자서 브런치 스토리, 유튜브 계정 2개,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동시에 운영하는지 저 영업 비밀도 살짝 공유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궁금한 분은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받아보세요. 내용이 너무 길어질까봐 생략한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오늘 내용 중에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스토랑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